영화는 첫 장면으로 나홈서 3장 6절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경거리라는 감상과 해석의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영화 노브는 구경거리가 되거나 구경거리를 찍거나 구경거리를 보는 사람들, 이 구경거리와 연결된 미디어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포스터에서 침팬지의 눈이 카메라처럼 묘사되었고 마지막에 나온 괴물의 녹색 눈도 네모난 카메라를 연상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괴생명체가 등장하는 영화들은 이야기가 괴물을 죽이고 맞서 싸우는 전개로 이어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괴물을 촬영하는 과정을 다루었으며 등장인물들의 경우에도 주프는 TV 아역배우 출신이고 헐리우드 사람들은 영화 산업에 연결되어 왔고 나머지 인물들도 모두 촬영과 관련이 있거나 관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영화의 모든 요소가 구경거리를 다루는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괴생명체의 스펙타클한 면모와 괴물에 희생당하는 이들의 스펙타클한 비극을 구경거리로서 열광하고 촬영하고 소비하는 미디어의 속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결말에서는 영화라는 매체와 흑인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상징과 숨은 의미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포스터에도 나왔듯이 눈은 카메라를 의미하며 마지막에 괴물을 촬영한 카메라가 우물이었던 것도 우물의 둥근 모양으로 눈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과 카메라 그리고 우물이 같은 의미이므로 중요한 장면에서 주로 같은 색으로 연출됩니다. 우선 괴생명체의 네모난 모양의 눈이 녹색이었고 오제이가 럭키에게 씌웠던 눈가리개도 녹색이었으며 오제이가 괴물을 유인하기 위해 옷에 만든 눈도 녹색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주프가 침팬지 고디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녹색 식탁보가 있었으며 녹색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메랄드는 녹색 옷을 입고서 괴물을 우물 카메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필 녹색이 카메라와 촬영을 상징하는 색이 된 것은 CG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그린 스크린에서 온 것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를 다루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어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들에서는 눈과 카메라를 상징하는 녹색과 피의 빨간색을 나란히 배치한 연출이 나옵니다. 주프가 고디를 바라보던 녹색 식탁보에는 침팬지의 빨간 피가 칠해지고 주프의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앉아있는 좌석은 녹색과 빨간색이었고 녹색 커튼으로 가려진 상자 옆에 빨간 옷을 입은 주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외에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등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해석할 내용이 많아 일단 색의 의미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을 살해하던 고디가 입고 있던 노란색 옷과 괴물을 이용한 위험한 공연을 하던 스태프들의 노란색 옷을 볼 때 노란색은 구경거리를 쫓는 것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쫓는 미디어를 비판하는 영화답게 등장인물들은 구경거리가 되는 피촬영자와 구경거리를 찍는 촬영자 그리고 구경거리를 보는 시청자나 관객에 해당하며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생명체를 비월하고 소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프는 구경거리가 되는 피촬영자로서 카메라 앞에 서는 존재를 대표하고 괴물의 촬영에 성공했음에도 자살까지 감행하는 홀스트는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찍으려는 촬영자를 비판하기 위한 캐릭터이며 괴물과 눈을 마주보면 잡아먹히니 시선을 피하라는 설정은 구경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관객이나 시청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괴물을 쳐다보지 않기로 결심하며 외치는 영화 제목인 노베의 의미는 구경거리로 시선을 현혹하는 미디어에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추가로 영화의 소제목들은 전부 말이나 침팬지, 괴생명체의 이름들입니다. 거울로 인해 크게 놀랐던 말과 사람을 해치게 된 침팬지와 6개월은 괜찮았지만 끝내 공연장의 사람을 모두 잡아먹은 괴물까지 구경거리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구경거리를 쫓는 미디어의 위험성을 비유하고 강조하기 위해 영화의 소제목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통제가 어려운 동물은 구경거리의 위험성을 상징하기에 주인공 헐리우드 남매의 직업이 동물 조련사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석에 앞서 전체적인 영화의 구도를 먼저 설명하자면 침팬지라는 동물과 교감하였다 믿으며 자신은 선택받았다 착각했던 구경거리의 피촬영자 주프는 실패하고 동물의 죽음을 담은 영상을 계속 감상하는 모습에서 암시되었듯이 죽음이라는 구경거리를 찍겠다는 과욕을 부린 촬영자 홀스트도 실패하지만 동물 조련사인 헐리우드 남매의 경우에는 오제이는 피촬영자로서 에메랄드는 촬영자로서 구경거리에 매몰되지 않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경거리에 그릇된 촬영자를 대표하는 홀스트를 정리하자면 그는 약을 먹고 있으며 잔기침을 계속했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동물들의 죽음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촬영하고 싶었던 그의 뒤틀린 과욕을 설명합니다. 결국 괴물에게 먹히는 자신의 죽음을 촬영하겠다는 이기적인 시도로 인하여 이미 촬영을 한 필름이 망가지고 일행들이 죽음의 위기를 겪는 모습으로 무책임하게 구경거리에 매달리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전합니다.
먼저 주프의 아이들 3명이 입었던 외계인의 복장은 주프가 아역배우였던 시절에 촬영장에 있던 3개의 카메라와 생김새가 유사한데요. 한마디로 외계인 복장을 입고서 주프의 공연을 보는 아이들은 주프의 공연을 찍는 또 다른 카메라입니다. 이런 영화적 장치를 통하여 여전히 카메라에 찍히는 배우이자 구경거리로서 살아가는 주프 캐릭터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을 살해한 침팬지인 고디가 화면에 나올 때 바닥에 있던 하얀색 조명 등의 갓이 저절로 움직여 일부러 침팬지와 나란히 위치시키는 연출이 나오는데, 이 구멍이 뚫린 조명등 갓의 형태는 입을 가진 UFO 모양의 괴물과 비슷합니다. 즉, 침팬지 고디와 UFO 모양의 괴물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고디를 구경거리로 삼은 주프의 TV 드라마에 발생한 비극과 괴물을 구경거리로 삼은 주프의 공연에서 발생한 비극을 동일시하여 위험성을 무시하고서 구경거리에 매료되는 미디어의 어리석음을 조명합니다. 따라서 침팬지 고디와 괴생명체는 자극적인 구경거리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성을 상징하는 대상이며,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자신은 선택받았다 착각하는 주프는 일종의 안전불감증으로 비극을 초래하는 미디어의 속성을 대표합니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연출한 것이 고디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주프와 피칠갑을 한 침팬지 고디가 영화 E.T.를 떠올리게 하는 주먹 인사를 하려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연히 통제 불가능한 구경거리의 위험성과 미디어의 만남이 온전한 교감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암시하듯이 주프와의 주먹 인사가 닿기 전에 고디는 피를 뿌리며 사살되었으며, 주프와 괴생명체의 공연도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침팬지가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은 6분 13초 동안 촬영되었고, 주프는 괴생명체를 6시 13분에 처음 발견하였다고 언급합니다. 우연일 뿐인 숫자가 일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을 선택받은 자로 착각했던 그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영화적 설정입니다. 하지만 인종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완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요. 인간들에게서 가족으로 대우받는 침팬지가 구경거리로서 촬영된 것처럼 백인 가족들 사이에서 아들로 있는 동양의 아이도 사람들이 TV 드라마를 보게끔 만드는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백인 중심의 미디어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동물과 아시아인이 백인들이 모두 죽거나 사라진 이후에 주먹 인사로 교감을 나누려고 하는 장면은 인종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프는 어린이 카우보이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는데, 동양인 카우보이라는 인종이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조합이 그가 구경거리로서 인기를 얻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프는 괴물을 비어 즉 시청자라고 지칭하였으며, 잡아먹히기 직전에는 마치 기쁜 것처럼도 보이는 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아역배우 출신으로서 구경거리가 되는 존재로서 살았던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제대로 된 배우로 활동하지 못해왔기에 다시금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 위험한 공연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뷰어의 시선을 받으며 피촬영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마지막 표정은 구경거리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싶은 일그러진 욕망의 충족을 의미합니다. 구경거리를 찍는 촬영자의 그릇된 과욕은 홀스트를 통하여 구경거리로서 찍히는 피촬영자의 망가진 욕망은 주프로 표현했다면, 기이한 헬멧을 쓴 인터넷 기자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기자의 역할은 에메랄드의 변화를 알리는 매개체입니다. 에메랄드는 다재다능한 재능과 넉살 좋은 성격으로 카메라에 찍히는 배우로서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괴물의 존재를 알고서는 이를 촬영하여 유명해지려고 했습니다. The Oprah shot. 하지만 괴물의 정체와 희생자들을 알게 된 이후 그녀의 변화가 기이한 헬멧을 쓴 기자와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기자는 에메랄드에게 촬영을 요구하며 유명해질 수 있다고 설득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노바디라고 소개하며 거절합니다.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괴물을 촬영하는 이유가 이제는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장이라는 흑인 가문의 유산을 지키고 더 이상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괴물을 알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쇼에 나가는 유명인과 노바디의 차이이자 에메랄드의 변화와 연결되는 것이 오제이의 대사인데요. 그는 홀스트를 설득하면서 자신들이 찍어야 하는 것이 리얼리티라고 말했다가 다큐멘터리라고 정정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찍는 리얼리티가 유명해지는 것이었다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진실을 카메라에 담는 다큐멘터리는 구경거리를 위한 미디어와는 다른 영화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말을 놀라게 했던 구형의 거울과 기자의 구형 거울처럼 생긴 헬멧에 유사한 모양으로 연결된 상징적 의미도 해석을 준비하였는데요. 아쉽게도 해당 장면이 꼭 필요한 내용이 많아 일단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괴생명체가 사람을 잡아먹는 습성도 구경거리를 다루는 미디어의 속성을 설명하는데요. 이 괴물은 사람을 입속에 삼킨 이후에 곧장 죽이지 않고서 몸 안에 가두어두고서 비명을 지르도록 한동안 살려둡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나지 않으면 갇혀있던 사람들을 아마도 압사의 방식으로 단번에 살해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신과 눈이 마주친 존재를 잡아먹는 괴물은 시각적으로는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외형으로, 청각적으로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명소리로 새로운 먹잇감을 유인하며 사냥하는 것인데요. 이는 구경거리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디어와 마찬가지입니다. UFO와 같은 놀라운 외형으로
비명과 같은 말초적인 음향으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눈을 마주치며 끝내 먹잇감이 되는 관객과 시청자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다양한 카메라와 사람들의 눈이 괴물이라는 구경거리를 쫓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데 이 하늘을 TV의 화면이나 영화의 스크린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괴물의 시선을 빼앗겨 획일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은 관객이나 시청자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것이 자신과 상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오제이와 에메랄드의 행동인데요.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할 곳이 하늘이라는 미디어의 화면이자 스크린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눈맞춤이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원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점차 끈끈하게 회복되어 갔던 남매의 변화가 괴물의 눈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향하는 시선 방향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영화에서는 풍선의 이미지가 4가지 등장합니다. 고디의 생일 선물 상자에서 쏟아져 나왔던 풍선들과 괴물의 등장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풍선 인형들과 마지막에 풍선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괴물의 형상과 주프의 어린 시절 카우보이의 모습을 한 풍선 인형입니다. 현실에서도 풍선은 놀이공원이나 행사장 혹은 생일 파티와 같은 구경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장식물인데요. 영화에서도 구경거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고디의 살인행위라는 잔인한 구경거리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신호로 하여 시작하고 끝이 났으며 최후의 대결에서 괴물의 등장을 알리는 것도 풍선 인형이었고 괴물과 카우보이 인형이 풍선처럼 터지는 장면도 영화의 모든 구경거리가 끝났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풍선의 의미가 결말과 연결되는데요. 크기를 부풀리는 풍선의 특성이 구경거리의 허상을 잘 설명합니다. 겉으로만 스펙타클한 크기를 지닌 인형의 구경거리에 속아 넘어간 괴물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스펙타클한 크기의 구경거리를 제공했던 괴물이 속이 빈 풍선처럼 허무하게 터져나가는 최후를 통해 겉모양만 과대포장된 스펙타클한 구경거리에 매달리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완성해냈습니다. 풍선의 폭발이라는 이미지와 구경거리의 허상이라는 메시지가 서로 기가 막히게 호응하는 예술적인 연출이었다 생각합니다. 오제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괴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서 What's a bad miracle? 이에 대하여 나쁜 기적을 언급합니다. 주프가 죽음의 현장에서 목격한 세워진 신발도 나쁜 기적일 텐데요. 주프의 나쁜 기적이 SNL의 구경거리로 소비된 것처럼 결국 나쁜 기적은 비극적인 사건이 미디어의 구경거리가 되어 돈벌이나 유명세의 수단이 된다는 나쁜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연결된 상징이 2마리의 백마로 보이는데요. 괴물이 UFO인 줄 알고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에메랄드는 주프의 백마 장식품을 훔쳐오는데 괴물을 만나는 나쁜 기적에 올라타 공연을 하던 주프와 마찬가지로 나쁜 기적에 편승해 돈과 명예를 노리던 남매의 상황을 훔쳐온 하얀색 말의 장식품으로 상징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하얀색 말이 괴물에게 먹히는 것으로 다음에는 하얀색 말 장식품이 차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쁜 기적은 기회가 아니라 나쁜 비극일 뿐임을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백마는 당연히 흑마와 대비되는 것으로 첫 번째 영화에서 헤이우드의 조상이 탔던 흑마와 마지막에 오제이가 타는 흑마의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 나쁜 기적을 구경거리로 삼는 미디어를 비판하는 상징이며 백인들이 지배하는 영화 산업의 현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오제이의 차에 거꾸로 박힌 백마의 빨간 눈의 이미지가 나쁜 기적은 피빛이 나쁜 비극이 될 뿐임을 전합니다. 괴물에 의한 아버지의 죽음은 눈에 동전이 박히고 말에 열쇠가 박히는 것이었는데 에메랄드가 괴물을 해치우는 과정은 열쇠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눈을 상징하는 우물 모양의 카메라를 동전으로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열쇠가 꽂혀있던 아버지의 하얀색 말이 열쇠를 돌리는 에메랄드의 하얀색 오토바이로 바뀌는 것인데요. 일단 카메라를 의미하는 눈을 다친 아버지의 죽음은 영화 산업에서 쇠퇴하고 있던 아버지의 농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백마로 상징되는 백인들의 시스템과 동전으로 상징되는 자본의 논리에 그대로 편입하며 쇠락해버렸던 말처럼 낡아버린 아버지의 방식과는 달리 에메랄드는 백인의 시스템과 자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흑인 사회의 유산을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흑인의 유산과 정신이 언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버지의 눈과 대비되는 우물의 카메라가 사진을 이어붙여 영화를 만든 촬영 방식이 최초의 영화배우였던 헤이우드 선조의 영화 촬영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자면 거대한 하얀색 괴물에 의한 아버지의 죽음을 눈과 열쇠와 동전으로 대칭시켜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자 구경거리로만 취급받았던 황인 카우보이 인형과 영화 산업의 변두리로 밀려난 흑인의 연대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말에서는 오제이가 저 먼 곳 너머라고 적힌 공간에 영화의 시작을 함께한 조상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 저절로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는 괴물로 인하여 촬영 장비가 카메라에서 필름으로 다시 수동 카메라로 점차 과거의 영화 촬영 방식으로 회귀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진행 방향과 연결된 장면이 괴생명체를 사이에 두고 반대 방향에 서 있는 남매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에메랄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말을 타고 있는 오제이가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은 대칭이 되는데요. 말을 타고 뒷걸음질 치며 과거로 향하는 오제이는 영화의 시초이자 헤이우드의 조상으로 회귀한 존재가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에메랄드는 선조가 촬영했던 방식을 현재에서 재현해내는 존재가 됩니다. 즉, 최초의 영화배우이자 조상으로 화한듯이 말을 타고 있는 오제이가 저 먼 곳 너머라고 적힌 곳에 서 있는 결말의 연출 의도는 그의 생존 여부를 모호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 너머의 과거이자 역사를 현재에서 현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오제이를 에메랄드가 눈을 깜빡이며 바라보는 것은 최초의 영화배우가 흑인이자 헤이우드의 조상이라는 과거를 아무도 알지 못하던 것에서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역사적 변화의 순간을 눈이라는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상징성이 담긴 연기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배우로서 구경거리가 되고자 했던 주프와 달리 오제이는 흑인과 영화의 역사를 연계하는 촬영의 대상이 되었고, 괴물과 죽음이라는 극한의 자극성을 구경거리로 찍으려던 촬영자 홀스트와 달리 에메랄드는 흑인과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쓰는 촬영자가 됩니다. 이처럼 구경거리를 쫓는 미디어를 비판하는 영화는 흑인과 영화의 역사를 재현하는 다큐와 같은 역할을 이루어내며, 이 영화가 괴생명체라는 구경거리에 매몰된 미디어가 아니라 공적인 의미를 성취하는 작품임을 영화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영화는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다루면서 그 이상적인 예시를 자기 자신으로 구현해내는 놀라운 영화적 미학을 이루어낸 작품이라 평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이 이야기를 잡아먹는 어렵고 실패한 영화로만 곡해당하지 않도록 저의 해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전해드립니다.